일부러 이 문제가 있어요. 두가 집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집이었어. 아 그래? 자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고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한 등식.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 근데 등식은 그냥 등식으로 풀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등식은 결국은 항상 누가 누구보다 크냐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작냐 이렇게 크기 비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이 대소비교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할 거야. 너무 중요해. 예를 들면 5랑 3이라고 너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는 애랑 a-1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누가 더 커? 얘가 클까 얘가 클까? 그죠. 뭐 이스트 얘는 좀 너무 샘플상 어렵지 않은 샘플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왜 얘가 커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뭘 넣어도 A를 넣을까요? 근데 이제 그 뭘 넣어도라는 건 사실은 수학에서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야. 알아. 뭐 1도 넣어봤을 거고 2도 넣어봤을 거고 3도 넣어봤을 거고 그지?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증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확실히 어떻게 큰지 증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됐니?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일단 대소비교,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 그럼 얘가 크냐 비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냐면 둘을 빼는 거예요. 됐어? 그 둘을 빼는데 만약에 양수야. 그럼 누가 큰 거야? 그렇지. A가 B보다 커요.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애들은 뭐 해본다? 빼본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A랑 B랑 빼서 0이 나오면 A랑 B랑 뭐 하는 거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랑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A가 B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야. 이렇게 찾은 거야.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누가 누구보다 크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빼지지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절대값이 있거나 우리 하나 샘플로 써볼까요? 누가 커? 같은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말할 때 좀 약간 애매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빼서 계산을 하긴 할 건데 뭐 때문에 되게 불편해? 절대값을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A랑 B가 모두 무슨 수라는 걸 확인하고 양수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양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에서 빼는 방법이 있어?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는데 0보다 크면 뭐야? 저 방황은 왜 듣는 거야? 버스가 빨리 가세요. 답을 늦은 만큼 남아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이 경우에는 A가 보다 큰 거고 B보다 큰 거고 제곱을 해서 뺐는데 0이 나왔으면 둘이 뭐 하는 거고 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A가 B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됐니?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둘을 뭐 한다는 거야? 빼서 비교한다. 됐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잘 안 쓰이는데 그래도 대수비교 썼는데 얘는 빼놓게 했으면 애매해서 너무 넣을게요. 우리 과정에서 아마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빼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나눠서 비교하기로 해요. 나눠서. 이 나눴는데 얘가 1보다 크네? 그러면 A가 B보다 뭐 하는 거야? 큰 거야. 그 다음에 둘을 나누었는데 1이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A랑 B랑 같은 거야. 그 나눴는데 1보다 작네. 이런 경우는 A가 B보다 작은 거야. 물론 이것도 A랑 B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크기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거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대답은 뭘로 하시는 분이 되냐? 1번 하시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잘 안 빼실 것 같으면 뭐에서 빼요? 제곱에서 빼요. 공부까지 선에서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럼 일로 오기 전에
전에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대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값이 나오고 있어? 그렇지, 항상 0보다 크겠지. 근데 실수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 경우는 뭐까지는 가는? 0까지는 가. 그래서 실수, 무언가를 제곱한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활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곱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왜 웃어, 이 자식아? 어? 안경. 안 쓰던 안경이 지금 술이 바뀌어서 그래. 고글 끼지 마. 알아. 이거 원래는 선글라스였던 안경. 아니 선글라스가 아니라 여기 클립 있어서 원래 되게 선생님이 차 운전할 때 뭘 쓰던 애인데 안경이 없어 그랬어. 아 좋아. 그래서 대학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시 그래서 무언가를 제곱한 거는 항상 여기다 펴나왔다는 걸 활용하려면 무언가 제곱을 만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 절대부분식 증명할 때 완전 제곱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갈게요. 이것도 아까 써줬던 거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거기 410 2번으로 합시다. 412번 보시면 가예요. 가. 412번에 가. 가를 보시면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보다 뭐한지를 확인하려는 거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니를 물어봤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걸로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니? 이 느낌이잖아, 그지? 명확하게 가야 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뭐하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그걸 활용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필기하세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뭐 B를 기준으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 그냥 A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A 개수가 뭐야? B잖아. 그럼 요거 반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하면 2분의 1 B가 되겠지. 오케이? 제곱하면 4분의 1 B 제곱이 되겠다. 그럼 4분의 1 B 제곱 늘어나서 그만큼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는 정리를 하시면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하고 정리해야 돼. 그럼 얘를 무언가를 제곱한 거잖아. A도 실수고 B도 실수니까, 그지? 실수를 제곱한 거지. 그럼 얘는 0보다 어떻겠어요? 크거나 같겠네. 얘도 B제곱이잖아, 그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을 더했으니까 전체도 항상 0보다 뭐합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 라로 아까 다로 그러면 다로 합시다. 나도 할게요. 나는 자 우리가 문제가 말하는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그 다음에 누구랑 2a 더하기 2b 빼기 2랑 누가 더 큰 일을 물어본 거지. 거기 문제집에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조금씩 오류나요. 부등식 알겠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얘가 얘보다 뭐한 걸 밝히라는 거야. 얘가 얘보다 큰 거 밝히라는 거지. 그럼 부등호는 지금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됐니? 둘을 뭐하는 걸로 스타트한다? 빼는 걸로 스타트. 여기 괜찮으십니까? 쓰세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증명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 특히 청각은. 알겠어? 서술형은 안 넣어요. 나와. 서술형 그냥 다운을 하면 돼. 넣으면 아마 원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둘을 빼시고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건 좀 생략할게요. 완전 제곱식을. 됐니?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여기 1이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2는 알아서 살아 적겠네. 그치? 여기 괜찮습니까? 아니 여기 플러스 1을 넣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잖니. 그만큼 빼기 1을 했겠지. 여기도 플러스 1을 넣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지? 그만큼 뺐을 거 아니니까 얘는 살았겠지.
만들어 보면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한 거고 얘도 제곱한 거가 항상 0보다 어떤가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둘이 크기 비교를 하라고 할 때 처음부터 부등호를 넣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둘을 뭐 하는 걸로 시작한다는 게 핵심이야? 빼는 걸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어요? 여기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다 배울게요. 다. 다랑 라는 약간 별표 좀 쳐주세요. 여기 다랑 라 요 증명하는 거 교과서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다만 할 거예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누구보다 절대값 안에 A 마이너스 B보다 뭐 크냐 작냐 이게 궁금한 거라고 했더니 부등호가 있다고 그걸 따라가시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누가 더 큰지 궁금해하는구나 문제가. 그래서 그 둘을 뭐 한다는 거야? 빼긴 빼는데 그냥 빼면은 얘는 절대값 때문에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뭐해서 뺀다? 이럴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됐어? 자, 우리 제곱할 때 절대값 제곱할 때 주의사항 좀 간단하게 필기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면 얘는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은 애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날아간다는 얘기니. 근데 계산을 하다가 우리가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한 덩어리 안에서 A,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날아가서 A 제곱 되는 거고 뒤에 거 제곱하시면 절대값 날아가서 B 제곱 되는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절대값 A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절대값 AB 맞아? 근데 그게 몇 개?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B 이렇게 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B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A제곱, B제곱 다 날려버리시고 남는 건 그러면 얘네들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2로 묶으면 AB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자리는 좀 바꿔서 씁니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AB가 되는 거지. 그건 앞에다 썼고요. 이게 절대값 AB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치? 그럼 뒤에다 그냥 쓴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뺐는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빼고 나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5이 이게 뺀 게 뭐 5인지 100인지 7인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야?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는 뭐가 좀 거슬려? 이 절대값이 또 좀 거슬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요건 여러분들 AB가 절대값 아니면 AB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요. 맞아? 음수면 0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그냥 뭐 하라고 했어? 경우 나누라고 했지? 아니? 얘도 마찬가지야. 경우 나누는데 조금 세세하게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AB가 그냥 양수인 거 하나. 일단 첫 번째 경우. 됐어?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 나중에 등호나 이런 거 맞추기 좀 편해요. 그 다음에 AB가 0인 거를 선생님 보통 떼서 따로 해요. 이게 헷갈려. 물론이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서 AB 0인 거나 따로 보시고.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AB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그냥 각각 푸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AB가 양수인 경우에는 얘 그냥 나올 거 아니야. AB. 그치? 그럼 AB 빼기 AB는 0. 0이에요. 뺐더니 됐어? 그 다음에 AB가 0인 경우에는 0 빼기 0이네. 그치? 그러니까 또 0이에요. 그 다음에 AB가 음수인 경우에는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A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앞에 2가 있으니까 총 4AB가 되는 거거든? 근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AB가 양수야 음수야? 여기 써놔야 되겠어. 음수지. 그럼 4AB는 그치? 음수지. 그럼 얘네들을 뺐더니 결국 얘를 뺀 거죠. 뺀 게 결국은 0 아니면 무슨 수야? 음수라는 거네.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누구보다 앞에가 뒤보다 어떨 거란 거야? 작거나 아니면 같을 거야 하고 증명이 끝나. 이해가 되십니까? 필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딱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증명이 나올 거라서 거기서 또 얘기할 거기는 하지만 이게 등호가 있는 부등식을 증명했을 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꼭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했다는 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둘을 뺀 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0이 되는 건 언제야? A, B가 0보다 어떨 때? 커도 0이 나오고 맞아요?
같을 때도 0이 나오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 A, B가 뭐보다 크거나 단 등호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쓰셔야 완벽한 서술입니다. 여기까지 귀찮아서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저는 계속 반복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외워서 알겠니? 절대로식 증명하는 건 뭐다? 둘을 뺀다. 그래서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확인할 거고 됐니? 그 다음 마지막에 뭐까지? 등호까지만 좀 잘 파악해서 쓰시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맞는 얘기 맞죠? 라는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살짝 별도 쳐놓고 그 다음에 마도 여러분들 네, 마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는 둘을 또 뭐 하나 나가고 또 빼? 알겠니? 그리고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아마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완전제 혹시 나오나 이거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떻게 돼요? 줄여서 선생님은 그냥 산술기하라고 좀 얘기할 건데 별표 치시고 수능이라고 좀 써주시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얘는 조건이 있는데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전제 하에 이게 왜 이름이 산술기하냐면 원래 풀버전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보기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해본 거야.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 수학 1학년, 1학년 1학기 2번 시험을 보잖아, 그렇지? 그걸 합산은 어떻게 해?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평균을 뽑죠. 물론 합산하기도 하는데 평균 구해라면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잖아, 그렇지? 그거야. 너네들이 하는 평균 계산하는 게 뭐다? 산술적인 평균이다. 그 다음에 기하적 평균은 둘을 곱한 거에다 루트를 씌우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기하적 평균을 활용한 걸 보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쟤는 기하 평균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이따 증명해 드릴 건데요. 얘가 얘보다 항상 뭐야?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단 여러분들 이 부등호 안에 등호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증명이 끝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뭐? 단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랑 같은 등호가 성립합니다까지 쓰셔야 풀버전. 오케이? 자, 이거는 증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증명하고 우리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뭐야? 아, 그렇구나 하면 이제 믿고 사용해야 되는 식이야. 이거 됐어? 자, 그럼 이제 증명은 거의 교재 그 76쪽에요. 415번에 있습니다. 76쪽 415번에 있어요. 참고로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증명은 워낙 교과서마다 당연히 나오는 거라서 박스 채우기 증명보다는 그냥 증명하세요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니? 증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얘보다 뭐한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큰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럼 뭐 하자고 했어요? 선생님 뭐 하자고 했죠? 누가 너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려면? 네. 빼. 알겠어? 그냥 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랑 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분수니까 통분해서 2분의 통분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루트 ab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런 거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루트 a랑 루트 b에 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 a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루트 a를 뭐 하는 놈? 그렇지. 루트 a를 제곱하는 놈. b는 루트 b를 제곱하는 놈. 이렇게 보면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 인정? 그래서 얘는 2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이게 무언가의 제곱 아니에요, 그치? 그럼 항상 영어는 어떻더라? 그거 말이야. 같더라 이렇게 쓰시면서 증명 끝나는 겁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굉장히 제일 많으니까 잘 가보시고요. 괜히 자 박스를 좀 더 박스 중간 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답의 후보는 일단 몇 번인가요? 3번 아니면 4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이제 하나 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항상 물어본다고 그랬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들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같으면 얘를 뺀 게 얼마일 때? 그래서 여기 뭐일 때 얘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니? 그럼 얘가 언제 0이 돼? 얘랑 어때요? 같아야 0이지? 그럼 루트 A랑 루트 B랑 뭐 할 때? 같을 때인데 그걸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입니다까지 외우시면 완벽해요. 됐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귀찮다고 암기까지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는 어떻게 되냐면 A는 뭐야?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했으면 좋겠는 건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야 저 산술평균, 기하평균 10을 증명해 줬잖아. 맞니? 그럼 다 납득한 거 맞니 같이? 그럼 이제 뭐해? 믿으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약간 근해 공식 같은 거야. 근해 공식을 여러분 쓸 때마다 왜 근해 공식이 그렇지 하면서 쓰지 않잖아, 그치? 그냥 중학교 때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인가 증명해 주신 걸 그냥 활용하는 거죠. 맞나? 여기도 마찬가지지. 선생님 증명해 드렸어. 그럼 일단 첫 번째 하셨으면 좋겠는 작업은 뭐냐면 일단 저거 맞는 얘기구나. 됐어? 증명 끝난 사실이구나. 외워야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됐어?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요 형태의 식으로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 분수가 있으면 우리가 쓰기가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됐니? 그래서 뭐 별거 없이 양변을 이렇게 곱한 걸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 소문자는 선생님이 그냥 대문자로 좀 바꿔서 좀 수정해서 식을 쓸게. 자, A랑 B랑 양수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항상 A랑 B랑 더한 것은 됐어요? 둘을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에 몇 배보다 2배보다 항상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으로 끝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핑크색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단 등호는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 해서 지금 핑크색으로 써드린 이 개념들이 필수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의 꽃이에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사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물론 이제 하고 싶긴 해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쓸 건 산술평균 이렇게 잘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좀 난해해요.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x는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그냥 a랑 b랑 c에다 예쁜 거 숫자 넣으면 x가 뿅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더한 놈이고요. 여기는 a랑 b랑 곱한 놈이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지가 애매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로 필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세 번째였을까요? 세 번째 사용법 중요한 거. 아니 도대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라는 거야? 어떻게 쓰라는 거야? 혹은 언제 쓰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을 외우라고 할 때 A 더하기 B 그거나 같아 2배 루트 AB 이렇게 외우라고 안 시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정시할 때 질문이나 이거 하면 안 되면 나중에 못 써. 너무 쉬운데. 알겠어?
그냥 에이 너 이렇게 외우지 않으세요. 알겠니?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이거는 둘을 합한 거야. 됐어? 그냥 합이라고 외워. 그 다음에 2배 루트, 둘을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맨날 심플한 내용들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는 구조상 뭐가 있냐면 합과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사용법, 첫 번째는 합이 주어지고 합이 얼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다가 합에다 그 숫자를 넣으면 돼. 그러면 A, B의 뭐야? 둘을 곱하는 거에 최대나 혹은 뭘 알려주는 거죠? 최소를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합을 주고 됐어요? 합이 주어지고 뭐에? 곱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합을 줬는데 하필 물어보면 곱한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당연히 곱을 어떻게든 물어보겠어. 뭘 주고? 곱을 주고. 됐어요? 곱을 어느정도 주고. 그럼 곱이 주어서 여기다 숫자 넣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합에 정확하게 말하면 부등식이다 보니까 최대나 최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요. 됐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외워보죠. 왜냐면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대놓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세요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 쓰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합을 주고 곱 물어보거나. 됐어요? 거꾸로 곱한 거 주고 합을 물어볼 때 쓰나.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 한 번만 더 졸면 일어나. 힘내.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 유형 3번도 넣어볼게요. 유형 3번에 네, 그냥 419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무난하니까 419번은 그냥 연습. 됐어?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거 꼭 확인하시고 거기 가를 보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래요? 4래요. 그리고 뭐에? x, y의 최소를 물어봤지. 이럴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야. 더한 거 좋죠. 곱한 거 물어봐. 이럴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최대 최대야. 여기가 몇입니까? 그럼 당황하지 말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데 이거 어떻게 식을 쓰냐 많이 물어보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을 기준으로 식을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합을 기준으로. 됐니? 여기 합이 뭐야? x랑 y랑 더한 게 있지?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x랑 y랑 더한 거는 합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합은 그 다음에 2배랑 루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뭐로 외우는 거야? 얘네들을 곱한 거로 외우셔야 여러분들 다양한 모양들 다 푸실 수가 있어요. 됐니? 곱하면 x, y죠? 여기는 뭐 그냥 쓰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개수 개수가 없잖아요. 얘는. 1 가는 없는데요? 왜? 있으면 넣는 거예요. 있으면 그때 넣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해줄 거예요.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뭐야 x 더하기 y가 얼마니까 4니까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런 느낌. 루트 xy는 2배 루트 xy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양변 2로 나눠주시고요. 루트 있으니까 뭐 해줘? 제곱해줘. 그러면 xy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최대는 얼마? 4 하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얘들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최대만 물어보지 않아요. 최대일 때 x는 얼마예요? 최대일 때 y는 얼마예요? 까지도 물어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대일 때라는 거는 4잖아. 그럼 4일 때라는 건 이 x, y가 4라는 얘기지. 얘야 얘일 때야. 등호일 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등호일 때라는 거 등호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호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쟤처럼 최대가 되거나 혹은 소가 되는 때라서 중요한 거야. 됐어? 그래서 문제가 최대가 될 때 찾아주세요 하면 너네는 언제를 찾아야 돼? 등호가 성립할 때 찾아야 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는 B 외우지 마시고요. 얘네 둘이 같을 때 이렇게 외우고 위치고. 알겠니? 그럼 여기서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X랑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여기 얘 하나잖아.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쇼 대입하시면 2x는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지. x는 얼마? 2. x가 2면 y도 2. 그래서 이것까지 쓰셔야 완벽. 물론 이 문제는 물어보지 않지만 충분히 물어봐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까지 항상 구하는 습관을 들여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안 물어보면 빼고 그래서 물어보면 넣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 알겠니?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산술표현 기하면 한 사발이가 계속 내 이직거리를 할 거야. 얘가 괜찮아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 답은 일단 4예요. 답은 일단 4입니다. 잘 필기해 보세요, 친구들. 이건 안 써놓으시면 되게 쓰기 애매할 텐데. 왜냐면 산술표현 기하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식이랑 식이 좀 달라. 낯설어. 많이 써봐야 돼. 알겠지? 지워도 돼요, 이거는? 나로 넘어갑시다. 나는 보니까 XY가 얼마래요? XY는 3이고요. 문제가 물어본 건 3X 더하기 4Y의 최소는 뭐였지? 맞나? 그 곱한 걸 줬네? 더한 걸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산술평균 기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문제 아무리 읽어봐도 맨 위에 그 뭐야 유형 제외하고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세요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써야 돼서 좀 어려운 거야 처음에. 알겠죠? 자 그럼 갈게.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항상 더한 걸 기준으로 식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좀 편해. 알겠니? 그래서 더한 게 지금 3x 플러스 4y잖아. 이렇게 써 그냥.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괜찮니? 2배 루트까지는 외워주시고 여기다는 뭘 쓰라고? 얘네들을 이렇게 외우라고. 곱한 거 하고 외워야 이런 모양들도 다 대답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그 쟤랑 곱하면 얼마야? 12xy지. 그래서 여기다는 12xy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있어도 충분히 다 푸실 수가 있으려면 a 더하기 b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합한 거, 그 다음에 a, b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외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됐니? 자 그럼 마저 하자면 근데 xy가 얼마야? 3이고 이거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36이죠. 그 루트 36이면 얼마야? 6이고 앞에 2가 있으니까 10. 그래서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니까 얘 최소는 얼마인 거야? 12. 인정.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최소일 때는 언젠가요? 라고 하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3x가 4y랑 뭐 할 때? 같을 때. 여기 식이 xy는 3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뭐 y는 4분의 3x지. 그걸 주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저 할게요. 안 물어봤지만 할게. 그러면 x 곱하기 y 대신에는 4분의 3 x를 곱해주고 그게 얼마라는 게요? 3이라는 게요. 그러면 x제곱은 4야. 그럼 x는 원래 풀마인데 문제 보세요. x랑 y가 무슨 수? 이거 양수 아니면 못 써요. 왜냐면 루트가 있어서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니까 x는 얼마? 2. x가 2니까 여기다 x가 2이면 y는 2분의 3까지 어디를 하실 수 있어요. 저거까지 물어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저거 추가해서 필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거까지 항상 다 하면 웬만하면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합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어보거나 혹은 곱한 걸 주고 합한 걸 물어볼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 자체가 더한 거, 곱한 거 이렇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사용법을 두 가지를 안내드렸는데 그럼 이건 찍기야. 1번이 많이 나올까요? 2번이 많이 나올까요? 1번? 아쉽군요. 2번. 2번. 2번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 곱한 거는 아까처럼 XY로 줘도 되는데 페이지를 살짝만 여기 있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페이지 살짝만 넘어가 볼게요.
네, 429번으로 하겠습니다. 420. 미안해. 429 말고. 아, 네. 420번으로 볼게요. 쏘리. 420번 보시죠. 420번 보시죠.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뭘 물어봤어? 최소를 물어봤어요. 문제는 내가 얘기한 거랑 달라졌어 상황이. 뭐냐면 곱한 거든 더한 거든 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진짜 좀 미안하지만 수학 공부를 이렇게 맹한 상태로 하시면 안타깝게도 안 보이는 건 영원히 안 보이세요. 알겠니? 우리 조금 집중해서 볼 건데 뭘 집중해서 볼 거냐면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봐. 얘는 곱하면 얼마야? 4. 얘는 빼고 곱하면 4지. 곱한 거 좋네. 곱한 거 4야. 곱이 4죠. 대놓고 안 줬는데 곱하면 4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곱한 걸 준 거예요. 곱을 먼저 저런 식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더 많이 나와요. 이 곱한 거를 주는데 곱한 거를 정말 대놓고 주면 감사하죠. 그죠? 솔직히 미안하지만 곱한 걸 대놓고 주면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 너무 낮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곱한 걸 주는데 곱한 걸 어떤 식으로 준다? 약간 역수 느낌, 물론 완전 역수는 아니야. 쟤도 완전 역수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역수 1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곱을 하면 얼마야? 곱을 하면 4니까 곱한 걸 준 거야. 그리고 뭐 한 걸 물어본 거야? 합한 걸 물어본 거지. 이건 합이잖아. 그치? 1은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어. 이따가 더 하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집어넣는 거야. 필기 잘 해주세요. 이런 꼬라지까지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쓰는데 두 배 루트 쓰시고 얘네를 뭐 한 걸 쓴다? 곱한 걸 쓴다. 이렇게 외우셔야 스무스하고 예쁘게 식 써져요. 괜찮니? 곱하면 얼마? 4잖아. 여기다 4 보시면. 오케이.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4네 이겠어. 오케이? 따라서 4a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얘까지는 얼마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거기다 더하기 얼마를 했으니? 1을 했으니 됐어요? 얘는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다? 5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최소가 될 때 a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얘는 안 물어본 거 같긴 하지만 됐어?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언제다? 등호가 성립할 때다. 됐어?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외울 때 A, B 같을 때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위치로. 여기서는 얘랑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는 4A가 A분의 1이랑 뭐 할 때? 같을 때. 됐어? 그 양변에다가 A 곱해주면 A 제곱이 4분의 1일 때 이렇게 되겠고요. A는 그래서 얼마? 2분의 1일 때. 거기 보시면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쓰셔야 100% 완벽하게 답이 나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지금 세뇌 교육하는 겁니다. 왜냐면 산술기하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만. 근데 하다 보면 사실 별건 없어. 그래서 뭘 세뇌하고 싶은 거냐면 산술기하 언제 쓰냐? 첫 번째는 합 주고 뭐 물어볼 때, 곱 물어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얘다. 근데 그럼 곱을 어떤 식으로 줄 수도 있다? 역수필로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식을 봤는데 둘이 무슨 느낌이야? 역수 느낌이거나 혹은 둘을 곱하면 숫자가 되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뭐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조금만 더 하자. 423번이에요. 423번. 423번인데 조그맣게 별표를 치시고요. 423번에 조그맣게 별표를 좀 쳐주시고 이 왜 별표를 치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423번이라는 여러분들은 424번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423번과 424번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423번으로 설명은 다 할 건데 424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3a 플러스 2b가 얼마냐면 1이라고 줍니다. 더한 걸 준 거지. 그 다음에 문제님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줬어요. 이런 주행자. 이것도 더한 거네. 그러나 얘들은 통분을 하시게 되면 a, b분의 됐어요? 2a고요, 2b고요, 3a니까 3a 더하기 2b가 나와. 그리고 얘는 또 뭐야? 하필이면 1이야. 따라서 결국 문제가 물어본 건 a, b분의 1이라서 분모에 계시긴 하지만 뭐 한 걸 물어본 거야? 곱한 걸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저기 더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어보는 구조가 많아서. 근데 문제가 이거에 뭘 물어봤어? 최소를 물어봤겠지? 맞나? 그럼 얘가 최소라는 거는 분모는 뭐일 때는 물어봐? 분모는 최대일 때는. 그러니까 결론은 더한 걸 주고 곱한 거의 최대를 물어본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 씻으시면 돼요. 3a 플러스 2b는 2배 루트 얘랑 얘랑 곱하니까 6ab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고 오더니 그 다음에 여기 1을 여기 쇽 하고 집어넣으시면 2배 루트 6ab라는 애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면을 2로 나누시면 루트 6ab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6배 ab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니? 또 6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ab는 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b가 아니라 ab의 역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역수를 취해주시면 ab분의 1이라는 애는 역수 취하면 부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2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최소는 얼마인 거야? 24 이렇게 하셔도 되고 ab의 최대가 24분의 1이니까 대입해서 24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아래 423번 잠깐만. 얘는 통분을 해봐. 얘는 통분을 하면 걔가 나와? 이렇게 모양을 기가 막히게 맞춰놨다는 듯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래서 423을 살짝 별표고요. 학교 시험에 간단히 등장해서 단어 그런 걸 좀 당황시켜서 좀 체크해 놓는 얘기야. 그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곱해서 풉니다.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풀어버리면 너무 좀 뭐랄까 너네들이 할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걸 그냥 할게요. 얘도 그냥 하셔도 돼요. 얘도 어떻게 푸냐면 3a 플러스 2b랑 문제가 물어본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랑 이게 곱하세요. 됐어? 곱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워질 게 다 지워져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곱하고 나서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1이지. 얘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현재 지금 얘랑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어떠함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 같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얘가 2면 당할 거 없으니까 여기다 앞에다 2 곱하시면 되고요. 뭐 3이면 3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내가 얘 하고 있는 게 결국 문제가 물어본 애랑 어떤 놈? 똑같은 놈하고 머릿속에 일단 있어요. 왜냐면 그걸 헷갈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전개하세요. 전개하시면 얘랑 얘랑 곱하면 6. 얘랑 얘랑 곱해도 6. 6 더하기 6까지 나오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시면 b분의 9a. 얘랑 얘랑 곱하시면 a분의 4b.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차피 숫자라서 최대 최소의 영향이 있어 없어? 없고 이 아이가 뭐일 때 찾는다는가 그러면 요 아이가 뭐일 때 찾는가 최소일 때 찾으면 괜찮죠? 고정된 숫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최대 최소에서 얘만 신경 쓰시고 나중에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만 딱 잘라서 산술 표현. 기하 평균에 집어넣어. 그래서 두 배 루트를 쓰면 되겠지. 여기다는 뭐 넣는 거야? 얘네들 요한 거 곱하는 거. 곱하면 얼마야? 36이죠. 4고 36. 됐어요? 그래서 6이고 2라고 하니까 얼마? 10. 됐어? 그러니까는 얘는 12 더하기 12보다 크거나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최소는 얼마? 24.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가 근데 1만 대라는 건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뭐일 수도 있어. 뭐 3이면 3배를 한 게 2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로 나누시면 되고 이거 때문에 그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아래 424번은 얘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처럼.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사실은 좋아는 안 하기는 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번거로워. 이것이 심플하잖아, 솔직히. 번거로운데 문제는 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구조 문제 있죠? 모양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답이 나오는 애야. 그래서 얘를 무조건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꺼줄게. 됐냐? 별표 좀 쳐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선생님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좀 빡세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는 좀 천천히 나중에 복습을 하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 나오고 곱로 오고 곱 나오고 함으로 이것만 정하면 좀 괜찮아요. 선생님? 그거 일단 빡세게 다 해놓고 나야 안 돼. 나면 저거까지 다시 이해하셨어? 유형 하나만 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 429번으로 하겠습니다. 429번. 429번 선생님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 429번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게 나 내결이 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나와.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는 아니죠. 문제를 읽으시면 최소를 물어본 게 아니지. 뭘 물어봤어요? 최소일 때 그게 언제니? 하고 물어본다. 됐어? 그 최소일 때는 언제야?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외우셔. 그겠니?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 못 푼다고 이거. 얘가. 그러니까 뭐까지 완벽해야 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기본 10이나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10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된다는 전제 하에 둘을 더하는 거는 항상 2배 루트 2를 곱하고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니? 그 다음에 단 등호는 어느 정도 있는가? 외우실 때 그냥 미치고 외우세요. 얘네들이 외울 때 같을 때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이율까지 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그냥 최대 최소 구하고 끝내는 건 난이도로 치자면 중간 이하, 됐니? 중하 수준인 거예요. 오케이?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반드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것까지 할 때가 이제 중간 난이도예요. 미안하지만 상도 아니야. 그냥 한 중간 정도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게 딱 나온 게 429번이에요. 됐습니다. 429번 보시면 A분의 1분의 B분의 4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게 최소가 될 때 A, B의 값을 물어봐요. 됐니? 근데 가끔 진짜 천재 같은 놈들이 이렇게 풀어. 선생님 얘네 둘 이만큼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넣어보니까요 2배 루트 A, B분의 4가 최소더라고요. 됐니?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집어넣어보니까요 루트 A, B 2배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곱한 거는 항상 얘네 둘을 곱한 거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루트 AB 약분하시고 이거는 2는 4고 앞에 2가 있으니까 8 이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논리적으로는 안 틀렸지. 근데 미안한데 틀렸어. 이게 왜 틀리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최소일 때가 8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고 얘도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근데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분의 1이랑 뭐랑 같을 때야? B분의 4랑 같을 때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4A가 B일 때인 거지. 근데 얘네가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야? A랑 B랑 같을 때지. 얘네들이 동시에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풀어대는 문제도 있다. 이따가 풀어드릴 거야. 괜히 따로따로 풀어대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뭐에서 풀어라? 전개에서 푸는 게 기본. 웬만하면 전개. 알겠어? 오케이? 이 전개하시면 1이고요. 4 여기서 5 더하기가 나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곱하시면은 A분의 B 더하기가 나오고
얘랑 얘랑 하면 B분의 4A가 나오는데 얘네 둘은 곱하면 숫자가 되잖아. 그치? 4. 그러니까 곱한 걸 주고 더한 걸 물어보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따로 쓰자고 그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능숙해지시면 따로 안 쓰셔도 되는데 능숙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따로 쓰라고 하고 싶어요. 2배 루트, 그 다음 여기다 뭐 쓰면 돼? 곱한 거 누르면 되겠지? 곱한 건 얼마? 4잖아. 그리고 4니까 얘네들은 전체가 5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5는 여기 따라 5고요.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최소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얼마인 거야? 9가 알겠어? 8이 아니라 9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처럼 풀면 틀려요. 위대로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얘는 최소를 물어본 문제는 아니야. 뭐일 때 물어봤어? 최소일 때지. 줄쳐. 최소일 때는 뭐가 성립할 때? 이 최소일 때는 9일 때잖아. 9. 9면 요 등호일 때라고 등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호라고 외우고 쓰긴 하지만 우리가 쓸 때 등호라고 쓰지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 이게 등호일 때가 최대일 때나 최소일 때까지 외우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는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A분의 B가 B분의 4A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B제곱은 4A 제곱일 때. 그럼 B는 2A일 수도 있고 B는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는데 거기 A, B가 무슨 수가 있어요?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는 얘는 불가능이지. 그래서 요. 근데 이걸 또 뭐로 그리래? 그래프로 그리랬지? 그럼 쫄지 말고 좀 보세요. 자, X축에 뭐라고 써있어요? A. 그럼 여기는 B가 되겠네. 자, 이 정말 그래프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A를 그냥 X로 바꿔. 여기구나. A를 X로 바꾸고 B는 Y로 바꿔서 Y는 EX에서 그리시면 기울기 이자에 직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A나 B나 X나 Y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릴 수 없대.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핑크색만 이만큼만 그려야 될까요? 연두야? 핑크야? 핑크. 왜 핑크야?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범위가 너무.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범위가 왜 안 나와 있니? 문제집 써 있잖니. 범위 나와 있다는. A, B가 양수라면 이거 왜 안 체크해? 똥랑 쳐. 나와 있다는. 아 그랬어? 그냥 그림 보고 하면 안 돼. 알겠지? A, B가 양수래잖아. 그러니까 A도 0보다 커야 되지. B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몇 사분면만? 1사분면만까지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일단 여러분들 언제 출제되는지까지만 확인 잘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후시 출발 시간 좀 시켜주도록 합시다. 뭘 숨어서 핸드폰. 자, 마무리합시다. 네, 페이지로 좀 넘어가시죠. 400 유형 5번이고 유형 5번에는 또 별표도 조금 쳐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5번, 6번 별표, 5번, 6번 조금 더 별표.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애들은 그렇게 까다로운 애들이 아니어서 주로 이제 유형 5번이나 6번처럼 생긴 애들이 나올 텐데 434번으로 해도 432번으로 할게요. 432. 네, 432번 봅시다. 432. 저희 오늘 진도 또 나가요. 이따가 아니 그 명제 남은 것만. 아. 명제 남은 것만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 432번에 x는 5보다 크고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를 구하래. 그럼 뭐야 이게 갑자기 더한 거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 곱해도 별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재밌게 만들어야 돼. 체크 됐어요? 여기 분모가 보니까
x 마이너스 5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 x 마이너스 5 만들어. 이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잖아. 그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그치? 빼기 5 있으면 뭐야? 저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정도의 식별명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5는 어차피 고정된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만큼만 어디다 집어넣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집어넣으면 2배 루트 얘랑 곱하면 어차피 역수잖아, 그치? 얼마야? 1 하고 나오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다 거기가 뭘 더했어? 5를 더했지. 맞나? 그러면 합치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야?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최소는 10이에요. 주의하세요. 여기 밑에 거는 일부만 뜯어 쓴 거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뭐까지 물어봤어? 사실 내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X. 최소일 때 x를 또 물어봤잖아, 그렇지? 줄쳐 최소일 때는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됐습니까? 등호는 어디 성립해? 얘랑 뭐 할 때? 그럼 그걸 쓰세요 그냥.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선생님 분수 싫어하는 거 알죠? 양변에다가 x-5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x-5의 제곱이 1이다가 나오겠지. 오케이? 이거 뭐 전가지 마시고 x-5가 그러면 1이거나 혹은 x-5가 마이너스 1일 거라는 거고, 그럼 이때는 x는 6이라는 거고 이때 x는 4라는 거네. 근데 문제가 x는 뭐보다 크대요. 문제 봐야지. 문제 자꾸 찾는 연습 해야겠지. 그 답은 얼마? 6. 여기다 쓰시면 완벽해요. 됐나? 필기 잘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활용인데요. 쏘리. 440번으로 합시다. 440번. 근데 440번 미안한데 산수 옆에 코슈마르츠라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거든. 그거만 하고 할게요. 알겠죠? 시간이 혹시 모자랄까? 대표적인 절대 분식 두 번째가 이제 코시 슈마르츠의 부분식인데, 참고로 얘는 산술기하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에서 유형도 하나도 나오고. 근데 문제는 시험도 안 내진 않아. 내긴 내. 근데 이제 올해 여러분 1학년만 벗어나고 나면 얘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코시 슈마르츠의 분식은 첫 번째, 일단 뜻이 어떤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는 크거나 같아요. ax 플러스 by를 전체 제곱하면 항상 크거나 같아요. 단 등호는, 얘도 등호는 있어요.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가 나옵니다. 증명은 442번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채워둘 건데, 자, 우리 아까 이제 산술기하에 너무 정신을 파느라 우리 오늘 배운 걸 까먹었을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가 결국 얘보다 뭐한 걸 보고 싶은 거야? 크거나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럼 둘을 뭐해서 찾는다? 그렇지, 둘 빼서 찾는다. 오늘 배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둘을 그냥 빼시는 거야. 이 부등호 그대로 두고 막 이항하고 이렇게 풀면 혼란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럼 전개를 좀 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다가 빼기, 얘는 제곱하시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배 ab x y까지 이렇게 나와서 빼라는 거야. 이게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전개한 거예요. 이 전개하고 나면 ax제곱 ax제곱 지워지고 by제곱 by제곱 지워지고, 맞니? 그럼 뭐가 남아?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뒤에는 b제곱 x제곱까지 이렇게 나와. 그 얘는 ay 곱하기 ay네고 얘는
bx 곱하기 bx이 내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abxy 이렇게 곱해도 abxy 맞아? 자, abxy가 몇 개? 2개. 근데 부호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아주셔야지. 다 되는 애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래서 마저 정리하시면 얘는 ay-b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의 전체 제곱이니까 항상 영어도 어떻게 써요?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증명이 되는 거고요. 단 등호는 어떻게 정리해요? 등호는 이거 0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Y랑 뭐랑 같을 때? BX랑 같을 때인데 양변을 AB, AB로 나누시면 여기 뭐가 남아? A분의 X가 남고요. 여기 AB로 나눠주시면 B분의 Y만 남아서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박스 증명 441번 박스 답을 찾아주시면 가에는 AY-BX의 제곱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정리 등호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있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져있네. 보기 보니까 이거 찾아서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보다는 얘를 보통 많이 써요. 추가. 자, 근데 이 코시슈바르체 분식은 사실 산술 평균보다 여러분들 코시슈바르체 분식에서 암기하셔야 될 파트는 그러면 요 파트 되겠습니다. 요 파트인데 이거 뭐야 산술기하보다 어때? 더 더럽지. 그래서 여기도 사용법 좀 잘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법이 별거 아니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쓰는 편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저 꼬바지 껍데기만 했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판때기에다가 대입하는 형식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 들을지 모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43번 443번 내가 이거 443번을 풀면 의미가 있나? 어쨌든 443번 네. 443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래요? 5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더하기 2y의 뭘 물어본가? 최대를 물어본가? 최대 최소. 그럼 얘는 산술계를 못 써요. 왜냐면 더한 걸 줬죠. 근데 물어본 게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산술계는 아니구나. 이런 거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니? 그러면 제곱이 있고 얘는 제곱이 떨어져 있는 게 있지. 이거 보고 우리는 코시슈바르체 분식 써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저기다가 대입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복잡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판때기를 만들어 볼게. 제곱 더하기 제곱. 나는 코시슈바르체 분식 안 해오는 편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됐어? 그거나 같아요.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제곱이 있는 애들은 이걸 여기 제곱이 있는 걸 넣으면 돼요.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게 x제곱 y제곱이지. 그럼 여기다가 x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x제곱 y제곱 이 모양을 맞추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2x 플러스 2y인데 x 플러스 2y인데 얘는 제곱이 없잖아요. 그치?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여기다. 그래서 x 플러스 2y를 때려넣는 겁니다. 그럼 빈 거를 어떻게 채울 거냐면 자, 이거 식이 구조를 보시면 자, 얘랑 얘랑 하면 어떻게 돼요? axg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 식. 얘랑 얘랑 하면 by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꼬라지 맞추는 형식으로 쓰시야 편해. 안 그러면 저걸 다 디자인하고 대입을 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된다. 이거 괜찮나? 그러면 x랑 뭐랑 곱해야 x가 나오겠어요? 1 1. y랑 뭐랑 곱해야 2y가 되죠? 그래서 그냥 2 넣으면 돼. 괜찮나요? 모양 뭐 맞추기 하는 거야. 이래야 제일 쓰기가 어떻다? 편안하다.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얘는 5고요. 문제가 뭐라고 했어? 얘는 계산해보면 또 5야. 그러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y의 제곱이라는 애는 뭐보다? 25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이 부등호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보기 편하게. 됐나 여기까지? 그럼 루트를 씌워주시면 x 플러스 2y라는 애는 뭐보다는 작거나 5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이거 xy가 양수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확인하셔야 되지 않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그 사이에 있어야 제곱하면 뭐보다 작겠어요? 25보다 작겠지. 괜찮나? 그래서 얘가 최대예요. 얘는 최소예요. 그래서 곱하면 끝. 됐습니까?
44분번 44분번 선생님을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44분번이고요. 야, 그래프가 나오면 쪼는 습관을 좀 뭐하자? 버리자. 우리 그래프 없으면 미안한데 그래프 안 풀고 어디 점수를 비벼가도 80점 넘게 힘들어요. 알겠니? 특히 이제 수학 여러분들 1학년 때는 그나마 어떻게 좀 피해볼 수 있는데 2학년 넘어가면 그냥 단원이 다 그래프를 위한 단원들이야 수학이. 그러니까 좀 미리 친해져. 알겠니? 미리 친해지는데 나 이거 그리는 동안만 좀 잠깐 읽어보세요. 문제 좀 잠깐만 빨리. S1이랑 S2를 곱한 거에 넓이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를. 그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이게 S1이니까 S1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됐어요? 그럼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겠지. 문제 보면 여기 3이라서 0,3이고요. 얘는 0,7이라고 써있어요.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쓰면 되잖아. 여기 3, 여기 7이겠네. 아니? 그럼 길이는 얼마? 4. 그래서 밑변은 4.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높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x좌표가 뭐야? a지.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호동호동 떨어뜨리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거든, 맞니?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높이는 얼마? a. 정리하면 b. 괜찮니? 의외로 그래프 문제인데 뭐 기울 이런 거 안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아요. 그럼 당연히 외워야 되지. 우리 기울기 다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래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가 있으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읽으라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S2 빨리 외웁시다. S2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 하면 되겠죠. 반대일 거예요. 아 상관없으니까 족할 거니까.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밑변은 2죠. 그럼 높이만 알면 되겠네? 아, 네. 높이가 1이겠지. 높이는 여기 y좌표가 얼마야? b잖아, 그렇지? 그래서 높이는 b. 그래서 b예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S1 곱하기 S2는 2a. 이거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요 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칙 써있는 거 보여요? 와인. 그렇지. 그럼 선생님 항상 얘기해줬잖아요. 좌표가 있으면 여기다 뭐 하라고? 그렇지. 그럼 기본으로 기본인 거야. 이해되셨나? 대입하시면은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었던가? 네, 6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조금 모양을 바꿔주면은 2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더한 거 줬네. 곱한 거 물어봤네. 산술기에 써야지. 이런 느낌. 이해 가셨어요? 터프인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 자 그러면 산술배분 계약변경은 더한 거 기준으로 쓰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는 2배 루트 쓰시고 얘랑 얘랑 뭐 한 거였는데 곱한 거. 그래서 2a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고요. 얘가 얼마니까? 6a가 대입해 주시면 빨리 할게요. 2배 루트 2ab라는 건 6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아요. 그 양변을 뒤로 나눠주시면 3이고요. 제곱해 주시면 2ab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ab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리로 오면 결국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얼마라는 거야? 2ab니까 이거 2배 하면 쓰면 되겠고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9가 최대 이렇게 쓰시면서 끝나는 거. 맞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숙제 잘 해와 주시고요. 네, 카메라 꺼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